안녕하십니까. 병영경영관리 닥터헬퍼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병영 원장님들의 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으신 원장님들은 거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높은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높은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과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과세. 두 번째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과세, 종합소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6가지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두 번째는 배당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여기가 원장님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병의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개원을 하지 않고 페이닥터로 있으신 원장님들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개원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기셨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플러스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종합소득의, 종합과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원장님들은 연금이 나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사업소득의 플러스로 연금소득이 합산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 기타 소득은 위에 열거된 5가지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원장님들이 가끔씩 일회성으로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강의비를 그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는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병원을 이렇게 양도하셨을 때 그때 발생이 되는 권리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금도 여기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류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소득은 이 6가지 소득과 별도로 따로 분류가 됐다고 해서 분류소득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계산 자체도 분류소득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소득을 잘 활용하시면 또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소득은 퇴직금이죠. 퇴직금을 분류소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을 분류소득으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집을 판다거나 주식을 판다거나 이렇게 파는 소득은 양도소득이죠. 이 소득들을 보면 왜 분류소득으로 됐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소득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소득들이 아닙니다. 퇴직소득도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이렇게 축적이 된 소득들이 퇴직소득이 되겠고요. 양도소득도 집도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이 사업소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은 내가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양도가 발생되는 것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소득은 이렇게 축적된 소득들이 한 번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발생이 될 때 종합소득 합산이 되면 그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따로 분류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의 3가지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을 하는 것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합산해서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종합소득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소득은 세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소득을 활용해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이자 배당은 아까 그 6가지의 종합소득에 들어가 있지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로 종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다고 해서 분리과세로 합니다. 복권 당첨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로 종결을 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도 종합과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또 잘 활용을 하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장님들이 세금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구조의 영향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여러가지 소득들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높은 구간이 생길수록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원장님의 세금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소득 구간이 높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5%의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세율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6%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 45%까지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의 구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세금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40%의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8% 정도에서 10% 정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원장님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전차적으로 높아집니다. 5천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 5천만원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은 40%입니다. 아마 이 35%에서 40% 이 구간이 원장님들이 아마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5억 초과는 42%, 10억 초과는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0%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그렇게 된다면 40%의 구간도 실질적으로는 44%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45%는 49.5%, 거의 50%에 가까운 세율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했죠? 건강보험료가 보통 8%에서 10%니까 만약에 10억 초과인 원장님들은 거의 60%에 가까운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이번에는 매출 10억 원의 병연의 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금액은 10억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필요경비를 6억으로 사용했다고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득 금액이 4억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 금액 4억은 과세표준 기준 40%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4억의 40%면 1억 6천이죠.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주는 게 있습니다. 빼주게 되면 1억 3,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보통 8%를 잡게 되면 상당히 높은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체감되는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무 환경 변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아마 원장님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세청 시스템은 거의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실시간 거래 추적과 소득 흐름 분석을 통해 징후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절세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방법들이 이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가산세, 이자, 추가 부담이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법적으로 전략적인 절세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조를 설계하고 세율 기관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방법만이 지속 가능한 절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시작해야 하셔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조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전에 현재의 소득구조, 필요경비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법적 절세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FP는 재무설계사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원장님들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수립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통해서 미리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원장님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세무점검 모의 신청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모의 신청은 저희들이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장님도 큰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지금 세무조사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원장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